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일본은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일본 인근 국가들은 경악했고 일본은 또 한 번 국제사회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NHK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필터가 대부분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오염수 정화 작업으로 생긴 진흙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상승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필터 일부가 찢어져 있었으며 당시 발견한 훼손 부위 외에 9곳에서 비슷한 형태의 파손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염수 희석을 위해 중요한 다액종 제거 설비에 설치된 필터들을 조사한 결과 25곳의 필터들 가운데 무려 24곳이 파손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터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도쿄전력은 해괴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필터 손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도쿄전력으로 이직을 한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 국가의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기업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다니 필터가 손상됐으니 방사성 물질이 노출됐을 것이고 노출된 방사성 물질의 일부는 오염수에 녹아들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쿄전력이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필터 손상을 알았으면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시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노부이코 위원도 필터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쿄전력의 자세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또 다른 원전에서 심상찮은 조짐까지 발생했습니다. 8월 17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한 것인데요. 운전 정지 중인 하마오카 원전 5호기 터빈 건물 2층, 3층에서 여러 개의 화재 경보기가 작동됐고 원전 운전원이 연기를 확인해 신고하자 소방대가 건물 내로 진입했지만 그때 연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마오카 원전을 관리하는 주부전력은 단순 공조설비 고장이었으며 외부로 방사능 물질 유출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간 일본이 원전 관련 해왔던 발표를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뒤에 바로 그 지역인 일본 시즈오카 인근 앞바다에서 진도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월 14일 오전 7시 46분 일본 시즈오카 남쪽 약 300km 해역에서 규모 6.2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고 이때 지진은 도쿄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마오카 원전에서도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필터가 손상된 것을 알고도 2년이나 방치했던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출하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을 대략 2270억 원이나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부터 황당합니다. 바다에서 실시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측정에 7억 7천만 엔, 수산물 검사에 농림수산성이 4억 엔, 그리고 풍평, 즉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고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드는 예산 20억 엔. 거기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에 방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류 지점까지는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약 1km에 달하는 해저 터널을 뚫는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관련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일본 국민들이 낸 혈세는 이렇게 후쿠시마 사고 수습, 그리고 오염수 방류, 그리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소문을 잡기 위해 끝도 없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한심한 원전 관리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본 내 지진을 볼 때 과연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일본이 여러 차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자 결국 IAEA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에 주변국을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일본을 방문한 IAEA 사무차장이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가장 싫어할 만한 결정, 즉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 일본에 방문한 리디 에브라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일본 입장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과 중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세계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이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1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전문가 그룹에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중국이 참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은 만약 오염수에 진짜 문제가 없더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막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직접 막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에게 총대를 매게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상을 잡아내기 위해 개진상을 붙여놓는 전략인 것이죠.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 프로젝트에 최악의 난관을 만난 셈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진 해일도 방지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까지 무력화시키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의 삼척항도 쓰나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과 가옥이 파손돼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삼척은 또다시 쓰나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설은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내년 3월까지 교육관을 설치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은 동해 북동부 해역에서 진도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해 동해안에 해일 파고 1m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올 경우를 대비한 시설인데요. 삼척항 입구에 설치된 수문을 내려 입구를 폐쇄해 지진 해일로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척시 시의회가 아시아 최대의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 상부에 이사부 장군상과 사자상 조형물을 설치해 일찍이 동해바다를 개척한 이사부 장군상을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우리 땅인 우산국에 올라와 신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자 왕의 명령을 받은 이사부 장군이 나무로 커다란 사자상을 조각해서 그 사자상을 여러 배에 나눠 싣고 우산국을 향해 갔고 사자상을 보고 두려워 일본인들이 우산국에서 달아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그에 딸린 섬들을 다스리는 나라였고 독도도 울릉도에 딸린 섬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우리나라 여러 고문서에 남아있는데요. 일본이 두려워한 이사부 장군상이 동해안에 세워진다면 우리 땅을 수호하려는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